예, 파워앰프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서 길어질까 했는데 이렇게 또 길어지고 있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중간중간 빼먹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영상 보면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그 콘솔 같은 경우는 직접 보면서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말로 해서 저게 뭐지? 포스트랑 프리? 그런가? 사실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포스트랑 프리 했던 영상을 보던가 콘솔 했던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기할 때 또 할게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어렵기만 한 것 같아요. 일단 7번 파워앰프와 스피커 갈게요. 파워앰프가 있는데 말 그대로 파워앰프는 뭐냐? 그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가 그 믹서를 통해 나가는데 믹서를 통해 나가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약간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파워앰프가 두 개가 있으면은 파워앰프 보면은 예전 거에는 그런가? 요즘 거에 보면은 LR이 없어요. AB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이제 그 앰프렉이 있는데 잘 봐요. 우리 스피커 여러 개 있잖아. 그 앰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 스피커 그 왼쪽에 그 스피커 앰플을 그 두 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B로 들어왔을 때 A는 L, B는 R을 쓰는 게 아니라 A는 위에서 두 번째 것까지 스피커, B는 그 다음 세 개, 그 다음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L, R 개념이 아니라 입력 A, B 개념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그 스테레오 모드랑 브릿지 모드 이게 있고 크게 패럴렐 모드가 있어요. 이 패럴렐 모드는 뭐냐면은 패럴렐 모드 먼저 하면은 입력이 A, B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 보면은 왼쪽에만 지금 스피커가 그 작은 게 9개, 우퍼가 2개 달려 있죠. 그렇죠? 9개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소스 있고 아니야 어차피 소리가 9개의 소리가 똑같은 게 들어가겠지. 라이너레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소리를 그 메인 L에서 출력이 됐을 때 이거를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들어오면은 A도 나가고 B도 나가게. 우리 모두 그 모드 있어.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봐봐요. 야외용 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럴렐 모드는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A로도 B로 소리 나가게 하는 게 패럴렐 모드고 스테레오 모드는 A로 들어온 거는 A로 나가고 B로 들어온 건 B로 나가고 우리 보통 야외 행사할 때 스피커 한쪽만 쓸 때 지금 이건 파우더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 야외 행사할 때 이제 야외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2명밖에 없어 그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 하게 되면은 야외 행사할 때 앰프가 있으면은 연결해봤잖아요. A로 연결했던 건 A로 나가고 그 실습할 때 B로 들어도 B로 나가는 거 이게 스테레오 모드. 그러면 브릿지 모드는 뭐냐? 브릿지 모드는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이 출력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스피커 하나만 출력을 할 때 쓰는 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하다가 한쪽에 엔진이 타버렸어. 출력은 있는데 한쪽 엔진이 타버렸어. 그랬을 때 옛날에 그런 만화 많이 봤는데 남자들 많이 오른쪽에 있는 그 에너지를 다시 왼쪽으로 다시 합쳐가지고 슈퍼 모드로 해서 막 날아가는 이런 본 적 있지 않나? 옛날에 그랑프리인가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할 때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간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두 개 앰프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출력을 내는 거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브릿지 모드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400W 라고 했을 때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몇 와트가 나올까? 간단한 암산이잖아. 그치? 예? 400 더하면 몇 와트? 800W가 나와야 하지만 손실이라는 게 생기지. 그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손실이 생겨가지고 보통 한 600 정도 나온다고 쳐요. 예, 다는 안 나와.
예,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나오려나?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어쩌고 다는 안 나와.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140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티리오 모드일 때그 이거는 다른 건데 약간 다른 얘기네. 예. 어쨌든 브릿지 모드를 했을 때 출력은 두 개 합친 것만큼은 안 나오지만 어쨌건 하나보다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왜 브릿지 모드는 그럼 왜 필요할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은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장비를 살 때 공연장이나 이게 그 고정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에 맞는 앰프를 사.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앰프 출력에 맞춰서 적당한 앰프, 그 스피커 출력에 맞춰서 적당한 앰프를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렌탈이나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쪽에 그 예를 들어서 그냥 그 500W짜리 앰프 계열 1000W짜리 앰프랑 2000W짜리 앰프가 있어. 그리고 스피커는 400W짜리 스피커랑 800W짜리 스피커랑 1.5kW짜리 스피커가 있다고 쳐. 그래서 막 행사를 하는데 몇 개가 갑자기 행사를 하다가 800W짜리가 나가야 될 정도의 행사가 들어왔어. 그런데 어머 1000W짜리랑 2000W짜리가 1500짜리랑 다른 회사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 남은 건 다 고장났고 지금 남은 거는 500W짜리 앰프밖에 없어. 근데 스피커는 800W야. 그때 내가 앰프 매칭할 때 그 얘기했지. 앰프는 스피커보다 약간 출력이 1.5배 정도 있는 게 좋다. 왜? 그 열심히 설명했지만 잘 봐봐. 마티즈가 5인승이잖아. 그 마티즈 얘기했던 것처럼. 마티즈가 5인승인데 내가 5명 마티즈 타봐. 마티즈가 힘들겠지. 그치? 힘들잖아. 내가 타려면은 뭐 내가 지금 소렌토라고 하더라도 소렌토는 괜찮겠지. 지금 출력이 좀 괜찮으니까 소렌토는 7인승이야. 거기 내가 5명 타면 괜찮겠지. 근데 마티즈를 내가 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출력이 딸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타고 다니면은 편하긴 하긴 하겠지만 에너지 낭비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어찌됐건 그래서 앰프는 스피커보다 약간 1.5배 정도 좋은 게 1.5 같거나 1.5 정도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쓸 수가 없잖아. 이걸 500W로 해버리게 되면 800W가 안 나오고 연결은 되는데 소리가 500 이하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행히 500W짜리 앰프가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800W짜리 스피커를 이걸 브릿지 모드를 하는 거지. 브릿지 모드를 하니까 이게 850이 나왔어. 850W가 나왔어. 그렇게 되면은 이 앰프 하나, 원래는 앰프 하나에 500W, 500W이기 때문에 500W짜리, 400W짜리, 400W짜리 쓰던 앰프를 브릿지 모드로 하게 되니까 800이 나왔잖아. 그래서 요걸로 L, 또 다른 850으로 R 행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쓰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앰프를 막 조합하려고 할 때 출력을 맞춰주려고 그런 모드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좀 행사할 때 스피커랑 이런 게 좀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걸 겪어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브릿지 모드는 그럴 때 쓴다 생각하면 되고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브릿지 모드는 그 141페이지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쪽에서 플러스로만 해가지고 출력을 해요. 주파수 특성. 내가 뭔가 이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예, 고주파 왜곡률이랑 주파수성은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정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 내가 그게 사라졌네. 사라져가지고 이거는 일단 책으로 봐요. 내가 지금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출력 그 와트가 높아지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약간 좀 그 소리가 왜곡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안에 비유가 있었는데 그 적어놓은 게 사라졌네. SMB 볼게요. SMB는 잡음비. SMB는 낮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잡음이 적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잡음 기준이 SMB는 잡음비인데 SMB가 좋냐 낮냐 이런 그 개념이고 댐핑 개수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 스피커가 이제 진동을 하잖아. 진동을 하는데 그게 뭐지 비유를 들게 내가 이렇게 때리는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파하면 탁 때리는 게 아플까? 그 농담이고 댐핑이라는 건 뭐냐면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멈춰줘야 될 때 브레이크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되거든. 그 자동차 광고 보면 그러잖아. 막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딱 강아지가 있으면 갑자기 끽한 바로 딱 볼브나 이런 거면 바로 딱 쓰는 게 있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 서야 될 때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잘 봐. 스피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소리가 쿵쿵 쿵쿵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댄스나 이런 거 보면은 뚝뚝뚝뚝 나갈 때가 있잖아. 그치? 댐핑 개수가 높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커가 딱 나갈 때 이걸 잡아주는 거야. 움직이지 않게. 그러면 스피커가 딱딱딱 나가면서 리듬감처럼 생겨지. 둥둥둥둥둥 이게 댐핑 개수가 높으면은 둥둥 이렇게 소리가 난다 보면은 이게 그 리듬 같은 거 할 때 뚝뚝뚝뚝 할 때 그 스피커 같은 거 보면은 어디 보면은 진짜 뚝뚝 그 댄스 같은 거 할 때 댐핑 개수가 그래서 댐핑이 있냐 이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댐핑 개수 말 그대로 그 소리가 나갈 때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소리가 딱딱 끊어주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댐핑 개수라고 해요. 그 보면은 댐핑 개수가 높을수록 제동력이 강해서 그 불필요한 소리를 안 내보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수류 이론에 넘어가고 그 스피커 그 방식은 아까 제가 설명하긴 했어요. 마이크에서 그 진동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과천과학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이크에서 소리가 전동을 하는데 마이크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입력이 되면 이걸 그냥 그대로 스피커로 해서 똑같이 움직이게 해서 마이크로 받았을 때 이 소리가 나가게 하는 거. 그때 얘기처럼 그 144페이지예요. 스피커의 원리는 그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실맥했을 때 이쪽의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다만 차이점이라면 마이크로는 이 작은 소리를 받았다면 스피커는 이 신호를 그냥 크게 증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 변환 방식을 전자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앞전 방식으로 할 거냐 그 차이죠. 그 스피커 보면은 우리 지금 야외에서 쓰는 것 중에 그 4733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약간 큰 동그란 스피커가 있고 그 옛날에 그거 해봤나? 스피커 분해해 보면은 뒤에 그 자석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나 너무 옛날 세대인가? 그 플로피 디스크 쓸 때 세대라 그 플로피 디스크를 아니면 하드 디스크 같은 거를 외장하드 하자. 플로피 디스크 하니까 너무 내려갔다. 그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스피커 위에 놓으면은 그 자석이니까 그게 다 지워진다고 그랬고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지금 외장하드 같은 경우도 스피커 위나 이런 쪽에 놓으면 안 되는 거지. 제발 스피커 뒤에 보면 어쨌건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전축 같은 거 보면은 뒤에 자석 있는 거 알죠? 그게 이제 전지석 방식. 예. 그리고 앞전 방식은 4733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이거 나중에 그 내가 고등학교에서 기회가 되면 이거 그 부품이 있거든. 부품 한번 보여줄게요. 쪼매내 가지고 그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앞전 방식인데
저음은 전자석으로 많이 써요. 근데 고음은 이제 앞전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 고음 같은 경우는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스피커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갔을 때 고음이 먼저 나가요. 기타 쳐보면은 그 뭐냐 높은 음이 먼저 나가잖아. 얇은 거. 베이스는 안 끊어지잖아. 어떻게든 베이스는 안 끊어지는데 일렉 기타는 잘 끊어지는 게 이제 단단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고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떤 교수님 수업 때 들은 건데 그 일부러 그 선생님은 그 일부러 고음 트위터를 그 나가는 걸 보여줘요. 왜냐면은 과전리로 계속 보내주면은 어느 순간 고음이 소리가 잉 나다가 탁 나가는 거야. 회로가 딱 끊어져서 과열받으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출력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교 방송반 애들이 힘이 약하니까 소리가 약하면 옆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소리 좀 더 키워 이런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걸 거부를 못하는 거야. 그 계속 키우게 되면은 스피커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스피커는 막 출력이 약한데 전체를 그러니까 원래 좋은 스피커 큰 스피커를 놔야 되는데 작은 스피커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소리가 깨지는 소리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트위터 부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 타버리는 거죠. 그 저음은 그나마 안 나가는데 트위터가 많이 나가. 그래서 멍청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주 겪는 이게 그래서 가끔가다 자주 얘기 듣는 게 소리가 이상하대. 가보면은 소리가 먹먹해. 거의 대부분 그 트위터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 코인이 나가서 그러면 저쪽에 낙원상가 가야 돼요. 그 비싸진 않아. 고치는데 5천원인가 10,000원이면 고쳐주는데 올라가는 게 힘들죠. 또 뭐냐면은 똑같은 회사의 부품도 하나를 재생을 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틀려져요. 예, 그래서 재생은 안 좋긴 하지만 어쨌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핸드폰에 내가 옛날에 그 톤 테스트 키라고 오실레이터라고 하는데 저음부터 고음까지 테스트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 연결한 다음에 소리 재생해 보면 알아요. 저음은 스피커에 나오는데 어느 고음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거는 고음부 트위터가 나간 거예요. 어쨌건 앞전 변환으로는 그 고음을 많이 쓴다. 막 그런 거고요. 그 저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뭐 그 저음은 약간 그 무지향성에 보통 무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음 스피커, 저 우포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가끔 어디 가니까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저음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그 뒤로도 나가고 앞으로 나가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그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진영이 나갔구나. 대경이는 그때 갔을 때 그때 안 들었나? 그때 그 얘기했잖아. 우포를 길게 해서 대포처럼 만들어 놓은 거. 기술력으로 그 우포를 또 방향성을 만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음 같은 경우는 무지향성 방향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무지향성으로 나간다. 회전하기 때문에 돌아. 그래서 무지향성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46페이지 콘 드라이브 그 스피커도 이게 직정이 작을수록 그래서 저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제 많이 울리는데 그 스피커 중에 그 미드 스피커 같은 게 약간 그 저런 동그란 건데 약간 작은 게 있어요. 그런 작을수록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넓을수록 소리가 옆으로 퍼진다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앞으로 나간다. 이거는 비유를 하면은 우리 그 수도꼭지에서 물 틀 때 그냥 하면은 물이 이게 줄줄줄 흐르더라도 이게 입구를 막으면 물이 확 멀리 날아가잖아.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피커 또한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나간다. 물론 완벽하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렇다. 거고 이거 저음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그 저음 같은 경우는 고음이나 약간 틀리게 그 나중에 집에 그 컴퓨터 스피커 중에 우퍼 스피커 있는 사람 우퍼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 스피커 보통 이제 LR 있는 집도 있는데 우퍼라고 가운데 따로 스피커 있는 집이 있는데 아니면은 그 컴퓨터 스피커라도 좋으니까 나중에 댄스곡 같은 거 하면은 이게 그 뭐지? 아니 다음 주 행사할 때 한번 봐봐. 우퍼 스피커나 저음 스피커 보면은 이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피커 안에 공기 사실은 그 우리 같은 경우에 그거 있잖아. 그
방문 같은 경우 현관문을 열고 닫으면 괜히 다른 방문이 닫히기도 하죠. 그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피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스피커 내부에 그 바람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인클로저라는 거는 약간 저음 스피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바람 소리를 그러니까 비유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한마디 그 소리가 흘러가는 약간 그 구조물 그건 이제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저런 거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 이제 펑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인클로저가 특이하게 생겼어. 근데 공학적으로 계산했겠지. 그 원리까지 내가 모르겠지만 공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게 그 공기의 흐름이 흐르는 방향들을 이제 케이스를 잘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케이스를 예. 뭐 7-10 같은 경우에 그 뭐냐 저음이 뒤로 가지 않게 뭐 차임판이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피커 방식이 혼형식이냐 압축 드라이버냐 혼 방식이냐 이런 거. 혼 방식은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그 나중에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 혼 스피커라고 검색을 하면은 혼 스피커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팔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때리면은 이게 그냥 쫙 해서 나팔이 멀리 나가게 소리가 멀리 나가대. 이거 시골 같은 데 가면 이 스피커가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창 감독이랑 얘기하다가 창 감독이 그 집에 그 이거 산다고 막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옛날 교회 같은데 아니면 이장님 말씀할 때 뭐 그 소리를 멀리 전달할 때 사실은 그 시골 같은 데는 스피커가 있다 하더라도 멀리 전달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맹꽁이 소리는 맹꽁이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 이렇게 하게 되면 소리가 멀리 전파가 돼요. 이걸 이제 혼방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아까 보냈던 이제 크로스오버로 갔네. 크로스오버 얘기하기 전에 크로스오버를 얘기하기 전에 그 우리 성대 같은 경우는 잘 봐봐. 나중에 해봐. 고음만 내다가 성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음 못 내잖아, 그치? 하다가 저음을 내고 싶으면 하다가 스스로 성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대를 약간 바꿔서 소리를 바꾸죠. 우리는 고음과 저음을 바꾸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얘는 고음과 저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치수가 크면은 소리가 저음이 나죠. 저음을 내보낼 수가 있고 인치수가 작으면은 직시성을 가지면서 고음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건 만들어 놓으면 끝이야. 이거는 뭐 유기체처럼 움직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청 스팟은 몇? 20에서 2만. 오케이. 그래. 20에서 2만이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저음 스피커는 따로, 고음 스피커는 따로 해가지고 전체 20에서 2만이면은 저음 스피커 이렇게 고음 스피커 이렇게 두 개를 겹치게 해가지고 전체 소리를 다 재생하는 거죠. 어쨌건 저음은 저음밖에 안 돼요. 저음이 고음은 재생 못하고 고음이 저음은 재생 못하니까. 그리고 그때 만나는 이 지점 이걸 크로스오버라고 그래. 여기서 지문. 거기 보면 크로스오버 이 텀이 마이너스 3dB 지점으로 맞춰. 왜 그럴까요? 왜 마이너스 3dB가 되게 하는 지점에다가 굳이 맞힐까?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딱 맞춰진 지점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맞힌 사람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걸 모르나? 왜 그럴까?
맞춰봐. 대답해봐. 책 보지 말고 씨. 오디오 신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그 뭔 얘기를 했어. 똑같은 스피커가 똑같이 소리가 나가게 되면은 몇 dB가 올라간다고 했어. 3이요 3. 아, 잘 봐. 고음 스피커랑 저음 스피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랑 만난 이 지점은 이 소리랑도 이 소리랑도 합쳐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플러스 3dB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개 합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소리가 저음이랑 고음이랑 평탄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dB 왜? 아무것도 아니지? 예. 그래서 3dB 지점에다 맞춰. 이럴 때 그냥 하나만 있는 거를 원웨이 스피커. 원웨이 스피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 이건 다 원웨이 스피커야. 스피커 하나밖에 없으니까. 투웨이 스피커는 우리 집에 있는 그냥 보통 집에 있는 그 컴퓨터 스피커. 뭔가 두 개가 있지. 밑에 동그란 거 하나, 위에 조그만 거 하나. 밑에 건 약간 중저음, 위에 거는 고음. 좀 좋으면은 우리 야외에서 하는 스피커 그게 2A였나? 그게 3A였나? 저음, 중음, 고음. 좀 더 가면은 4A. 우퍼? 여기다 우퍼를 하면 우퍼, 저음, 중음, 고음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좀 조정하기가 힘들겠지. 예. 크로스오버라는 건 어쩌고 이 지점 근데 이 지점이 만나야 되는데 잘못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간에 비어버리지. 그래서 크로스오버 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근데 이게 또 너무 서로 넓어지면 이 소리에 영향을 줘. 그래서 적정 수준이 마이너스 12dB라고 되어 있나? 이게 그 기울기를 좀 이제 좀 가파르게 해라. 이 소리 나오는 기울기 가파르게 해라라고 되어 있어. 예.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패시브형이냐, 액티브형이냐 이게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뭘로 표현을 할까? 요즘에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그 확대가 되면서 라면이나 이런 면 요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거냐? 춘천 닭갈비 하면은 그냥 포장 뜯어가지고 데피기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는 왜 좋은 거 쓰려고 그러냐? 뭐 청정원이건 비비고건 좀 메이커 있는 거 쓰려고 하는 이유는 그잖아. 메이커가 좀 맛있잖아. 아니면 맛집에서 포장하는 거 먹어보면은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맛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고 나니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맛집이래. 막상 사고 났는데 속은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는 다 레시피가 되어 있는 것들을 먹기도 해요. 그게 바로 패시브. 포장되어 있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 라면 같은 거 맛이 정해져 있잖아. 내가 부산에서 스낵면을 사서 먹거나 서울에서 스낵면을 먹거나 똑같은 맛이 나. 그러니까 양은 냄비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냄비로 끓였을 때 거의 비슷한 그 맛이 나. 그게 패시브예요. 정해진 스프를 그냥 넣는 거. 거기서 약간 좀 한다 그러면 양파를 집어넣거나 계란을 집어넣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 기본적인 맛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스프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액티브는 뭐냐? 그래서 패시브는 뭐냐? 스피커가 있는데 고음이랑 저음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걸 만든 회사에서 고정을 해놨어. 값을 저장을 해놨어. 그래서 두 소리만 보내면은 얘가 알아서 고음과 저음을 분리시켜놔. 그래서 소리가 적당하게 나오는 이 스피커를 패시브 스피커라고 해요. 우리 그 밑에 보면은 그 창고에 보면은 앰프렉 중에
패시브용이 있고 바이앰프용이라고 따로 있어. 근데 패시브용으로 된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야외 행사 나갈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피커에 연결해가지고 스피커 연결하면 소리가 나잖아. 그게 패시브용이고 우리 스피커 보면 4733 보면은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 액티브 모드를 바꾸. 근데 거기 바이앰프라고 적혀 있긴 한데 액티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선이 분리가 되면서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고음이랑 저음이 따로 길이 생겨. 고음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생기고 저음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생겨. 우리 스피콘 보면은 스피콘 있지. 스피커 꽂을 때 보면은 나중에 분해해서 보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있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제작할 때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써가지고 이거 연결을 했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고음으로 가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는 저음으로 가게 돼. 그렇게 되는 얘기는 스피커 케이블도 2심이 아니라 4심을 써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앰프 하나만 쓰면 돼. 하나의 한쪽이겠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앰프를 두 개를 쓰게 돼. 그렇게 해서 고음용 앰프로 해서 선 두 개, 저음용으로 해서 여기서 스피콘에 선을 4개 다 쓰는 거지. 4핀. 이건 이 선 두 개짜리 스피커 케이블 썼다면은 우리 나중에 창고 가면 8핀짜리도 있다. 옛날 스피커가 8핀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두 개를 따로따로 해. 그렇게 되면은 고음은 내가 맘대로, 저음은 내가 맘대로 할 수가 있어. 대신 여기에 우리 지금 거기 뭐 내가 DSP라고 해가지고 엑스테이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가 있어. 그걸 통해 가지고 하거나 해가지고 고음이랑 저음이랑 소리를 따로 보내. 자, 이게 왜 그럴까? 그 라면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것들 포장해 쓸 수가 있지만 진짜 맛집은 나중에 그 생활의 달인 보면은 특이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그 레시피를 만들잖아. 그러면 딱 두 가지지. 특이한 방법으로 레시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맛이 진짜 이상하거나 맛이 그게 누구냐? 정글에 산속에 가가지고 산속에 사는 사람이랑 음식 먹는 게 뭐지? 자연인. 그 음식 맛이 나오느냐 아니면 맛집 맛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겠지. 제발 패시브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일괄적인 모든 스피커에 나오는 그냥 이 스피커가 나오는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 액티브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단 내가 이 실력이 돼야지. 내가 생활의 달인 될 정도로 음향에 대해서 고음을 어떻게 하고 저음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음이랑 이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저음을 이렇게 한 다음에 고음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마음대로 내 레시피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 단점은 아니지. 필요한 조건은 내가 저걸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아야 돼. 이해되겠지? 그게 156페이지의 액티브 방식 스피커를 할 때 보면은 고음역에 대한 앰프가 따로 있고 저음역에 대한 앰프가 따로 있고 옛날 우리 스피커 같은 경우가 3웨이 해가지고 그 앰프가 3개였어. 3개씩 있었어. 그래서 고음, 중음, 저음, 고음, 중음, 저음이 있어서 따로따로 세팅을 했었어. 네. 그 교육 DSP라고 해가지고 그거 설정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할 만큼의 실력이 된 애들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 근데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추후에 언젠간 하고 싶어. 데리고 튜닝하는 거랑 그 DSP 만지는 거를 교육을 하고 싶어도 아직 실력이 안 돼서 157페이지에 직렬 병렬 연결하는 거는 우리 보면은 가끔 스피커 연결할 때 링크에 쓰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연결인데 이거는 지금 몇 번째지? 대경아? 끄지 말고 34분이요.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직렬 병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렬할 때 막 부하 늘고 한마디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그 옴수도 따지고 보면은 약간 좀 맞출 때 여러 개를 연결해야 되잖아. 그때 이제 직렬 연결 같이 써가지고 한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합한다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또 지금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직렬 병렬을 또 다시 설명하기 그렇고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고 그 앰프 매칭 같은 경우 나중에 내가 했던 거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케이 여기서 스피커는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스피커 얘기할 때 여기 그림 162페이지를 보면은 스피커가 굉장히 많잖아. 이거는 이 예시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좌우 LR 달려 있고 숨어 있지만 센터 스피커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공연장 가게 되면은 발코니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우리 공연장 여기 뭐 영상은 안 보이겠지만 LR만 처음에 있었을 때는 그 왼쪽이랑 오른쪽은 커버가 되고 가운데까지 커버가 되는데 이 가운데 센터가 소리가 비어버리는 거야. 소리가 오히려 가운데가 VIP인데 소리가 비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센터를 달아서 그때 한번 할 때 내가 보여준 적 있나? 센터? 가운데가 풍성해졌지. 예, 그 방식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너레이 스피커 특성상 맨 앞쪽이 약간 소리가 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공연장 가게 되면 여기 앞에 스피커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어. 난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우리 하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위험해서 안 달았어. 예. 근데 좀 신경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달린 게 그게 프론트 스피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발코니 스피커 그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 1층 뒤쪽에 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예. 우린 그게 없지만 각 위치마다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보조 스피커 메인 스피커 말고 이제 보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여기까지 갈게요.